안녕하십니까. 자, 건축법 일부 남아있는 게 있어서, 한 2시간 분량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시간 아니고 그냥 말을 그래 하는 거지. 실제 시간은 2시간 안 돼. 자, 강의가 몇 개? 2개다. 강의가 2개다. 자, 한 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1시간 한 20분에 한 개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수업 듣다가 기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물론 앞에 대기는 해놨지만은, 그래도, 시간은 2타임으로 제가 자르겠다. 이 말입니다. 자, 도로부터 한번 볼게요. 저번에 대지를 봤죠? 대지를 봤는데 도로를 배웁니다. 도로는 여러분들이 도로란 말을 듣자마자 뭐가 생각납니까? 도로라는 말을 듣자마자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뭐가 생각나요? 응? 그죠? 오늘 학원에 오실 때 도로를 이용했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도로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배우는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예요. 건축법상의 도로. 그러니까 도로는요, 도로법상의 도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법에서 말하는 도로도 있고, 산에 가도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임도. 그죠? 농지법에도 도로가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도로의 개념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배우냐면 건축법 배우고 있죠. 건축법상의 도로입니다. 건축법에서 도로가 왜 필요할까요? 건축법에서 도로가 필요한 이유. 건축법에서 도로가 필요한 이유. 건축법에서 지금 2시간 안 될 것 같아요. 한 3시간 정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건축법에서 도로가 필요한 이유는 건축법 배우잖아. 건물을 지었잖아. 그럼 건물에 뭐 해야 돼? 출입. 건물의 출입을 해야 돼요. 건물의 출입. 그래서 건축법상의 도로는 건물에 출입을 해야 되기 위해서, 그래서 건축법상의 도로는요,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넓이 몇 메다? 4m 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사람이 걷거나 차가 통행이 가능해야 돼요. 그죠? 넓이 몇 메다? 4m 이상의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예정도로도 여러분 도로에 포함됩니다. 예정도로도 도로에 포함됩니다. 몇 메다입니까? 4m입니다. 최소 폭을 몇 메다로 보고 있다? 4m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정도로를 말한다. 자, 보니까 이런 요건을 갖춰래요. 1번 박스 안에 국계법이나 도로법이나 사도법이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서 신설 변경에 대한 뭐가 되든지 고시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법에 따르더라도 그게 뭐가 돼야 되고 고시, 외부로 알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할 때, 그죠? 특광, 시장군수가 위치를 뭐 했다? 지정 공고한 도로입니다. 그러면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건축법상의 도로가 확보가 안 돼 있죠? 그 토지를 뭐라 불러요? 맹지. 고로 건물 지을 수 없어요. 건축법상의 도로가 확보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려고 그러면, 자, 읽을게요. 건축법상의 도로란 것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넓이 4m 이상의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로서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서 외부로 알려지든지, 그죠? 특광시장 군수가 위치를 지정 공고해서 외부로 알리는 절차를 거쳤죠. 그러면 그게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어서 현재는 도로가 없다 하더라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즉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 말입니다. 이런 도로가 확보가 안 돼 있죠. 그러면 건물 못 지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1번과 2번을 합치면 외부로 뭐 했다? 알렸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외부로 알렸다.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가 되게 한 요건으로서는 형식적 요건이 있고 실질적 요건이 있습니다. 형식적 요건은 외부로 알려야 되고요. 실질적 요건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넓이 몇 메다? 4m 이상 도로 또는 뭐까지 포함한다? 예정도로도 포함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원칙의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몇 메다 이상입니까? 4m 아닙니다. 4m 이상. 최소 몇 메다입니까? 4m는 된다. 이렇게 보죠. 자, 근데 밑에 예외적 도로가 있네요. 예외적 도로는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가 있어요. 차량 통행이 뭐 하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죠? 몇 메다 이상? 3m 이상입니다. 몇 메다 이상요? 아까 몇 메다라고 했는데? 4m라고 했는데,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는 3m 이상입니다.
막다른 도로가 있거든요. 막다른 도로는 끝이 막힌 도로를 말합니다. 끝이 막힌 도로.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 흔히 뭐라고 하냐면 골목, 막다른 골목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막다른 도로가 되려고 그러면 막다른 도로는요, 도로 길이가 너비를 결정합니다. 10m면 2m 이상, 10에서 35 미만이면 3m 이상, 35m 이상이죠. 그러면 6m 이상. 물론 도시가 아닌 읍면 지역에서는 4m 이상이면 되거든요.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외우는 길이가 도로의 길이가 뭐를 결정한다? 너비를 결정하거든요. 도로 길이가 10, 35 이상의 2, 3은 6m.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10, 35 이상, 2, 3은 6. 이럽니다. 10, 35 이상의 2, 3은 6. 10, 35 이상, 2, 3은 6. 안 해야 된다. 자꾸 듣다 보면 해야진다, 이거는. 10, 35 이상의 2, 3은 6.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설명드릴 테니까, 자, 한번 보세요. 이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대지가 있습니다. 도로 폭이 3m 봐요. 경사가 높아요. 사람은 올라갈 수 있는데 차가 못 다녀. 근데 2m가 있어요. 끝이 막혔어. (30m가) 있거든요. 근데 이 도로 폭이 2m. 질문. 통행도로 다 아니다. 통행도로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서 도로법, 사도법, 국계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서 신설 변경에 대한 고시가 되든지 터, 꽝, 시장 군수가 위치를 지정 공고하면 통행도로입니다. 통행도로 다 아니다. 다시 통행도로란요. 통행도로란 보행 및 자동 의미가 중요합니다. 의미를 하면 한 방에 싹 다 풀려버려요.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로서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서 신설 변경에 대한 고시가 되든지 건축하거나 신고를 할 때 터, 꽝, 시장 군수가 위치를 지정 공고하면 그게 통행도로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게 법 조문을 글자는 안 드리고 그대로 지금 외워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도로는 통행도로 다 아니다.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는요,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서 특광시장군수가 위치를 지정 공고하면 돼요. 너비 3m 이상이면 돼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 다 아니다. 참고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는 3m 이상이라고 했어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 다 아니다. 막다른 도로. 끝이 막히는 도로가 막다른 도로거든요. 막다른 도로는 길이가 너비를 결정합니다. 10, 35 이상의 2, 3은 6. 10, 35 이상의 2, 3은 6. 막다른 도로인데 길이가 30m입니다. 근데 폭이 2m입니다. 막다른 도로 다 아니다. 빨리 하게, 빨리. 막다른 도로가 아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 틀렸어, 지금. 혹시 맞추면 어떡하나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예, 틀려서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배울 거예요. 잘 들어요. 여기서 지금 통행도로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통행도로의 의미는 이게 통행도로가 아닌 게 아니고 통행도로 맞아요.
그죠? 통행도로 맞는데 이러면 건축허가 안 나오는 거예요. 4m로 잡았잖아요. 그죠? 4m 의미는 보행 및 자동차 통행에 관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통행도로로 잡고, 통행도로가 줄여가지고 통로예요, 통로. 통로.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통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로가 되려고 그러면, 즉,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몇 메다? 4m. 그러니까 4m 이상이 안 되면 통행도로가 아닌 게 아니고, 통행도로가 되려고 그러면, 즉,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려고 하면 4m를 뭐 해야 된다? 확보해야 돼요. 확보. 원래는 몇 메다를 확보해야 되는데 4m를 확보해야 되는데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로 지정이 되잖아. 그죠? 그럼 4m가 아니고 몇 메다? 3m면 돼요. 막다른 도로가 되죠. 그러면 2, 3은 6m 확보되면 그죠? 뭘 내주겠다?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 그죠?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3m가 있잖아요. 그죠? 현재 3m가 있는데, 자, 봐봐요. 여기에 양 사이드에 대지가 이렇게 물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도 1번지 대지가 있고 여기에 2번지 대지가 있는 거지. 그죠? 자, 근데 1번지 소유자 내지는 2번지 소유자가 이 상태에서 가로 세로 10m짜리 토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가로 세로 10m짜리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나대지 2번지를 가지고 건축을 신청했어. 그럼 허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그럼 허가권자가 허가를 안 내주거든요. 왜 안 내주는데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통행도로가 필요한 지역이다. 막다른 도로도 아니고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도 아니다. 통행도로가 필요한 지역인데 몇 메다? 4m가 아까 뭐라고 했어 내가? 확보가 안 돼 있다. 그럼 건축허가 내준다 못 내준다? 못 내준다. 그럼 뭐 말입니까? 뭘 확보해라는 얘기입니까? 뭘 확보해라고요? 4m를 확보해라 이 말이죠. 4m를 확보해라. 그래서 원래는 건물은 어디에 지을 수 있냐면요. 이게 만약에 3m가 아니고 이게 만약에 5m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건물은 원래 어디에 지을 수 있냐면 여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이렇게 건물을 올리면 돼요. 맞습니까? 빨리 맞다고 이야기해도. 맞습니까? 맞죠? 3m 이상 확보되어 있으니까 건물은 이거 지으면 되잖아. 그죠? 근데 여기에 도로가 몇 메다밖에 안 돼 있더라? 3m밖에 안 돼 있죠. 3m가 안 돼 있으면 여기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요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없어? 못 짓죠. 허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몇 메다를? 4m를 확보해야 된다니까. 4m를 확보해야 된다니까. 4m를. 확보해야 되는데 2번지 소유자가 어떻게 하면 4m를 확보하는지를 고민을 했다니까요. 고민하니까 방법이 하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일부를 뭐로 내놓으면 되네? 도로 부지로 내놓으면 되네. 그러면 되겠네. 방법이 두 개 있어요. 두 개 참.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일부를 도로 부지로 내놓는 거 하나 방법. 두 번째는 기다리면 돼요. 만 년을 기다리면 돼. 그래가지고 지진이 나야 돼. 그 땅이 쭉 벌어지고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도로가 넓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때는 4m씩 확보됐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죠? 아니, 중간이 쩍 벌어져가지고 용암이 분출해 도로가 넓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땅이 푹 꺼져가지고 붙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못 지어. 만 년을 더 기다려야 돼.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갑의 입장에서 도로를 확보하려고 보니까 내가 건물을 지으면 내가 몇 메다를 양보하면 돼요? 1m를 양보하면 되죠. 근데 갑이 1m를 양보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도로 4m가 확보되잖아. 그러면 누가? 을이죠, 을. 을이 무임승차를 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요. 기분 좋아, 안 좋아?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을한테 찾아가가지고 야, 니도 지금 건물 못 짓고 나도 못 짓는다. 언제까지? 4m가 될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4m를 확보해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 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둘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니하고 내하고 몇 메다를 양보하면 된다. 0.5m씩을 양보하면 된다.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건물을 지을 수 있냐면요. 도로 중심선에서부터 필요한 도로 너비의 얼마씩? 2분의 1씩을 후퇴하면 돼요. 필요한 도로 너비 얼마? 2분의 1. 필요한 도로 너비 얼마? 2분의 1. 아까 몇 메다라고 했어요? 4m라고 했죠? 자, 다시 할게요. 통행도로는요,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관한 너비 4m가 아니더라고요. 4m 이상이죠. 그러니까 5m가 될 수도 있고 6m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허가권자가 여기는 5m가 필요한 지역이다. 여기는 6m가 필요한 지역이다. 여기는 10m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뭐 한다? 정하면 돼요. 정하면 정한 그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4m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중심선에서 얼마씩 2분의 1을 후퇴해서 여기는 뭐를 확보하고 도로를 확보하고 건물은 어디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고로 여기는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편입돼 버린다? 도로 부지로 편입이 돼 버리는 겁니다. 끝. 다 했어요, 이제. 뭐까지 내가 설명을 다 끝내버리냐면 건축선까지 설명을 다 해버렸어요, 이걸. 도로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도로의 의미를 배우는 목적이 최종적으로 건물을 어디에 지을지를 정하는 그 목적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 계산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도로를 2m로 가정을 할게요. 2m입니다. 필요한 도로 너비가 만약에 4m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도로 중심선에서부터 필요한 너비에 얼마씩 후퇴해야 돼요? 2분의 1을 후퇴해야 되니까 2m씩을 후퇴하면 되겠죠. 만약에 5m가 필요하면 2.5씩 후퇴하면 되겠죠. 6m가 필요하면 3m를 후퇴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뭐를 먼저 확보하고 도로를 먼저 확보하고 요 녹색 선, 요 선이 뭐가 된다? 건축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건물은 요 안쪽으로 해서 건물을 지으면 돼요. 이게 건축선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이제 건축선을 해봤죠. 그러니까, 소요너비에, 잘 봐요. 소요너비에, 필요한 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에 있어서는 어디를 건축선으로 잡으면 중심선에서 얼마를 후퇴한다? 2분의 1을 후퇴해서, 뭐부터 확보한 다음에, 도로를 확보한 다음에 건물을 지으면 된다. 자, 그러면, 1번지, 2번지 토지를 한번 볼게요. 2번지 토지에서 토지 면적이 얼마예요? 2번지 토지 면적이 얼마예요? 왜 그래? 10 곱하기 10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 100이죠? 아, 왜 그래? 토지 면적은 100이잖아. 10 곱하기 10. 그죠? 자, 근데 토지 면적은 100인데요. 대지 면적이 중요해요, 이게. 대지 면적이 얼마냐, 이것이. 대지 면적은 얼마? 했을 때, 지금 몇 메다 후퇴했어요? 몇 메다를 후퇴했어? 2m니까. 몇 메다 후퇴했어? 1m 안으로 들어갔잖아. 요거는 어디로 편입돼 버렸어? 도로 부지로 편입돼 버렸죠. 그러니까 토지 면적은 100인데 대지 면적은 얼마가 된다? 90이 되는 겁니다. 대지 면적 90이에요. 등기부상의 면적은 얼마로 되어 있다? 100. 대지 면적은 90. 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50%죠. 그러면 건축 면적이 50을 짓는 게 아니고 45가 돼야 돼요. 용적률이 200이죠. 그럼 연면적이 200이 아니고 연면적은 얼마? 180이 되는 겁니다. 왜? 건폐율은 토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 아니고 뭐분의 대지 면적이죠. 그래서 토지 면적과 대지 면적이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대지 면적이 달라지는 현상. 그래서 대지 면적을 구할 때는요, 건축선으로 후퇴한 부분이 있으면 도로 부지로 편입됐잖아요. 그죠? 이거는 대지 면적 구할 때 포함한다, 제한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를 봤는데 2m 차량 통행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못 다니고 차를 못 다녀요. 사람은 다니거든요. 이거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다, 아니다.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다, 아니다. 다. 근데 양 사이드에 이렇게 대지가 있을 거라고. 이 상태는 건물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지어야 된다고요? 도로 뭐로부터? 중심선에서부터. 필요한 도로 너비에 얼마를 후퇴해야 돼? 2분의 1씩을 후퇴해야 돼. 2분의 1. 필요한 도로 너비 얼마씩 후퇴한다고요? 2분의 1씩을 후퇴해서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어디로 편입돼 버린다? 도로 부지로 편입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도로 너비가 원래는 4m 이상인데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로 지정이 되면 완화시켜 놨잖아요. 몇 메다로? 3m로. 그죠? 그래서 얼마씩 후퇴하면 돼요? 0.5m씩 후퇴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 예외를 안 뒀다 그러면 통행도로가 확보돼야 되겠죠. 4m씩 확보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후퇴하는 길이가 더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막다른 도로가 있다니까요. 막다른 도로에서 10, 35 이상의 2, 3은 6m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여기에 막다른 도로 사이드에 이런 형태의 대지가 있을 거라고. 이 상태에서는 건축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내줘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데 라고 하니까 여기가 막다른 도로죠. 10, 35,
35 이상의 3m가 돼야 된다고. 이 상태는 허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럼 건물 지으려고 그러면 어디로부터? 중심선에서부터 얼마? 2분의 1씩을 후퇴해서 나아가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가 몇 메다가 필요한 지역입니까? 3m죠. 그러니까 3m를 확보해야 돼요. 그럼 몇 메다씩 들어가주면 돼요? 0.5씩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막다른 도로 길이가 37m인 거지. 그죠? 그러면 35 이상의 3은 6m가 확보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현재 확보되는 게 몇 메다요? 2m죠. 그러니까 몇 메다 더 들어가야 돼요? 4m. 양 사이드에 2m씩 더 들어가서 도로를 6m로 확보해야지 뭐가 나온다? 허가가 나온다. 그래서 건축 허가 파트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 지금 도로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4m는 단순하게 4m가 아니면 통행도로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통행도로는요,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을 하면 통행도로인데, 그죠? 건축법상에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최소 몇 메다를 확보해야 된다?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면, 막다른 도로면 2, 3은 6m를 확보해라. 그럼 뭘 지을 수 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건축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보시면요. 양 사이드에 이렇게 대지를 물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2분의 1을 잡았습니까? 중심선에서 2분의 1을 잡았죠. 그죠? 이거는 중심선에서 2분의 1을 잡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에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지가 있거든요. 역시 가로, 세로 10m짜리가 있고, 여기 필요한 도로 너비는 역시 4m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현재 도로 폭이 2m가 있더라고요. 아까 양 사이드에 대지를 물고 들어올 때는 어디로부터 잡았어? 중심선에서 2분의 1을 잡았죠. 근데 반대쪽에 경사가 이렇게 져 있네요. 하천이 흐르네요. 반대쪽에 철길이 이렇게 있네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중심선에서부터 2분의 1을 잡아낼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못 잡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에서부터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필요한 너비까지 들어가. 필요한 너비가 몇 메다인데? 4m까지 들어가서 건축선을 잡아줍니다. 근데 도로에서 몇 메다 물고 들어와요? 내가 양보할 거는 몇 메다? 2m. 그죠? 그래서 요 부분만큼이 역시 도로로 편입된다. 자, 좀 전에 봤죠? 토지 면적은 얼마입니까? 100으로 똑같죠? 등기부상은 100으로 돼 있어요. 근데 대지 면적이 얼마가 된다? 80이 되는 거예요. 80. 이걸 공인중개사가 왜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토지를 중개할 일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요 지역의 용적률이 200%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여기는 연면적을 200을 쓸 수 있고, 그죠? 대지 면적이 100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그걸 믿고 일반인들이 사니까 일반인들이 잘 모르거든요. 사가지고 건물 지으려고 특 보니까 대지 면적이 80밖에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로부지로 편입될 거기 때문에 가격을 싸게 줘도 되거든요. 그죠? 근데 평당 예를 들어 1,000만 원씩 주고 샀단 말입니다. 근데 이만큼이 날아가 버리더라.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와가지고 다 때려 부으겠습니까? 어디를? 그죠? 사무실을.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공인사무실 한 번씩 부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단 말입니다. 그래서 토지 면적과 대지 면적의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시면 되는 겁니다. 설명됐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건축선까지 제가 설명을 다 해버렸거든요. 자, 그래서 도로, 자, 다시 할게요. 원칙적 도로는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몇 메다? 4m.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는 몇 메다? 3m. 막다른 도로는 35 이상의 2, 3은 6m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안 되면 막다른 도로도 아니고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가 아닌 게 아니고, 그죠? 건물을 지으려고, 건축법이잖아. 건축법이니까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통행도로는 몇 메다 이상? 4m 이상을 확보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뭘 내주겠다? 그렇지, 허가를 내주겠다. 막다른 도로 몇 메다? 확보해라. 그러면 뭘 내주겠다? 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이 있네요.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이라는 것은 없던 도로가 만들어집니다. 있던 도로가 없어집니다. 그게 폐지 변경이죠. 그죠? 도로의 지정.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 영의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뭘 받아라? 동의를 받는다. 오, 이해관계인의 동의. 도로를 지정하려면요, 이해관계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맹지가 있잖아요, 맹지가. 예. 이 맹지가 있네, 맹지가. 빨간색. 그죠? 이 건물 못 짓잖아. 그럼 뭘 확보하면 돼요? 도로를 확보하면 되잖아. 그죠? 그럼 도로가 지금 나와야 되잖아. 도로 놓을 곳이 없잖아. 그죠? 요렇게 도로를 빼고 싶다니까, 이렇게.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뭐 해주면? 동의해줘야 된다. 이 사람 동의 안 해주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면 주로 도시에서는 그런 건 없는데, 그죠? 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런 데 가면, 그죠? 양 사이드가 싹 막혀가지고 건물은 짓고 싶은데 건물은 못 짓는 토지도 있다니까요. 근데 뭐만 확보하면 도로만 확보해. 그러니까 평당 5만원짜리가 도로 확보하는 순간에 50으로 바뀌어요. 아, 그렇잖아. 간지러워. 이게 그러니까 도로를 알면, 그런 말이 있어요. 도로를 알면 떼돈을 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실제 떼돈을 벌어요. 도로를 알면. 떼돈을 번다니까. 아니, 버리신 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니까요. 근데 도로가 확보되는 순간에 금사라기로 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바뀌어버린다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싸니까 경매에 나오잖아. 싸게 받잖아. 쓸모도 없잖아. 그러니까 경매를 그냥 받아야 돼. 야부터 먼저. 그죠? 만나는 게 아니고 이제 작업을 하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데 가가지고 이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있는지를 보고, 매도할 의사가 있으면 이걸 매입을 한 다음에 경매를 받고 하는 등등 여러 가지 그 활용도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지금 엄청 궁금하죠? 그죠? 궁금할 이유가 없다. 학교 나서 궁금해라. 이런 토지를 알면 이제 돈 버는 데들이 그런 데 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일반 아무나 이걸 갖다가 도로를 만들 수는 없겠죠. 그걸 만드는 방법도 기술이 있겠죠. 그 기술들. 그래서 이걸 이해관계의 동의를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면 현장에서는 도장값이라고 하죠. 도장값. 이해관계 동의 도장을 찍어줘야 된다고. 이 도장값을 받는데 이제 어느 정도 돈이 이제 들어간다. 근데 만약에 도장만 받았다 이러면 갑자기 뭐가 확보됐다. 도로가 확보됐잖아. 건물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버려진 땅이 갑자기 뭐로 바뀐다? 금사락이 아니지만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바뀌어버린다. 대지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이거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근데 도로를 지정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해관계는 뭐가 필요하더라?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다음 사유가 있으면 동의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이해관계는 동의를 받지 않고 심의를 거쳐서 도로를 지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첫 번째, 이해관계인이 해외 거주한다. 해외 거주하면 동의 못 받잖아. 해외 거주하면 동의를 못 받으니까, 그죠? 동의받기 곤란하다 인정할 때.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쓰고 있어요. 사실상의 통로입니다. 지하철 조례까지 할 때. 현황도로라고 부르죠, 이거. 사실상의 통로. 그러니까 도면상에는 도로가 없어. 근데 가보니까 도로가 있어.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도면상에는 도로가 없어요. 근데 가보니까 도로가 있는 거야. 소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경기도 다니고,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도로가 만들어져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황도로로서 가보니까 도로가 있다고 해서 그 토지를 갖다가 매입하든지 경매를 받아버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현황도, 그러니까 공부상에 실제 도로 부지가 확보되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죠? 안 돼 있으면 이제 그때 이제, 정작 매입했을 때 나중에 이해관계인이 동의를 안 해주면 그때는 꼼짝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뭐가 필요한데 이해관계는 뭐가 필요한데 동의가 필요한데 예외적으로 해외 거주합니다. 그리고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쓰고 있습니다. 그죠? 통로로 쓰고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조례에서 이미 정하고 있더라. 그럴 때는 동의를 생략할 수가 있더라. 폐지 변경. 허가권자는 지정한 도로를 폐지 변경하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관계를 뭘 받아라? 동의를 받아야 된다. 줄자. 그러니까 도로를 지정할 때나 폐지할 때나 변경할 때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이해관계는 뭘 받아라? 동의. 이해관계 동의가 공통입니다. 그 도로에 편입된 소유자 건축주가 폐지 변경을 신청할 때도 같다. 이런 나오죠. 근데 보니까 이 시험에 나왔는데 도로를 지정하거나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 좀 전에 봤던 건요. 지정이 위에 거는 지정, 밑에는 폐지 변경입니다. 근데 지정하거나 폐지하거나 변경에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뭐냐면 이해관계의 동의입니다. 근데 지정하고 폐지 변경의 차이점도 있죠. 공통점은 이해관계의 동의. 차이점은
차이점은 그렇죠. 생략이죠. 폐지 변경은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없어요. 근데 지정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가 있죠. 거의 다르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지정할 때 이해관계인하고 폐지 변경될 때 이해관계인이 달라요. 도로를 지정할 때 이해관계인은 누굽니까? 지정할 때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그죠? 한 명이라, 한 명. 근데 폐지 변경할 때 있던 도로가 없어집니다. 그때 이해관계인이 누굽니까? 지역 주민들이에요. 지역 주민들. 지역 주민이 해외에 거주할 수 있어? 전부 다가? 말도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생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암기하는데 도움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네. 그럼 뭐 도로 대장이 있으면 대장이 기재 관리하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 이거 많이 나왔죠? 대지하고 도로 둘이 어떤 관계인지 보니까 2m 이상 접하는 관계입니다. 근데 어디에 접하면 안 되냐면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 접하는 것은 접한 게 아닙니다. 몇 m 접하라고요? 2m. 2m. 대지는 도로에 몇 m 접한다고요? 2m. 자, 보실래요? 이 말입니다. 대지는 도로에 (2m) 접해야 한다. 왜 접하게 할까요? 그렇죠. 건물을 지었으니까, 건축법에다 건물을 지으니까 건물에 뭐 해야 된다? 출입. 입. 어디로? 접한 부분으로. 도로와 접한 부분으로서. 그러니까 최소 몇 메다는 접해야 된다? 2m는 접해야. 최소 2m 접해라 이 말입니다. 됐죠? 답니다 이게. 근데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2m 접해라고 했는데 안 접해도 된대요. 와! 이러니까 출입 지장이 없대요. 배트맨, 슈퍼맨. 날아다닙니다. 이렇게. 도로를 안 놓고 날아다닙니다. 그 다음에 건물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건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 지장이 없는 것으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공지가 있을 때. 공지가 있어요, 공지. 그러니까 접하지는 않았거든요. 보실래요? 2m를 안 접했어. (1.5를) 접했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공원이 있어요. 광장이 있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출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2m 접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1.5를 접해 있거든요. 근데 건축주가, 건물 소유자가 슈퍼맨이야. 안 걸어다녀, 날아다녀. 출입 지장이 없죠. 그러면 괜찮아요. 농막은 2m 안 접해야 돼요. 이렇게 3개 참고하시면 됩니다. 접하는 게 원칙이 안 접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근데 예외적으로 4m 접, 이게 시험에 잘 냅니다. 원칙은 몇 m 접하라고요? 2m. 근데 4m 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면적이 얼마? 연면적이 2,000이에요. 공장은 3,000입니다. 시험은 공장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대부분의 지문은 공장에서 나옵니다.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접해야 됩니다. 공장 3,000. 일반 건물은 연면적이 얼마? 2,000. 자, 보실래요? 원칙적으로 몇 m 접해야 됩니까? 원칙이 몇 m? 야, 왜 그래? 2m 접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건물의 연면적이 얼마더라? 2,000이죠. 그러면 2m 가지고는 안 돼. 몇 m 접해라? 4m. 접하고 도로 폭도 4m가 아니고 몇 m? 6m 이상은 돼야 되죠. 2, 4, 6.
그래서 해석합니다. 건물의 규모가 크잖아. 그럼 사람이 많다 이가. 그죠? 그래서 접하는 것도 넓어라. 도로도 넓어라. 왜? 이러니까 건물의 연면적이 2,000 이상으로 크니까 사람이 많더라. 불이야! 이러니까 출입구로 모이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넘어져서 다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접하는 것도 2배를 접해라. 출입구 나와가지고 도로가 좁으면 도로에서 넘어진다 이가. 그러니까 도로도 넓어라. 2, 4, 6, 끝. 이게 공장이죠. 그러면 얼마 이상이면 3,000. 공장은 2,000이 아니고 얼마? 3,000. 이면 몇 메다 접하고? 4m. 도로폭은 6m. 2, 4, 6이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원칙적으로 대지는 도로에 몇 메다 접하는데 2m. 그 대지 안에 건축하는 건물의 연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2,000 이상이죠. 그럼 접하는 거는 4m. 도로폭은 6m가 돼야 된다. 도로를 지정하거나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공통적으로 받는 게 원칙인데, 지정할 때는요, 이해관계인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한다든지 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동의를 생략할 수가 있는데, 폐지 변경할 때는 생략할 수가 없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선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쉴게요. 자, 한번 보세요. 건축선은요, 아까 좀 전에 다 해버렸는데, 건축선을 갖다가 뭐를 건축선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선을 줄여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 선이 아니고요. 지을 수 있는 선을 건축선이라고 불러요. 자, 한번 보세요. 대지가 있고 도로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 대지에서 건물을 이 대지가 여러분들 소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건물 지으려고 그러면 어디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쪽에 하지 말고 말로 해야지. 20년째 똑같네. 20년째 이렇게 이 수업할 때 건물 어디 지을 수 있습니까? 라면 요즘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전원이 앉아가지고 이러고 그랬어. 그걸 말로 해야지, 말로. 시험은 이렇게 안 나오거든. 이게 뭐라 그러냐면, 여기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입니다. 여기에 건물을 지어야 돼요? 지을 수 있어요?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요 안쪽으로 건물을 지으면 돼요. 요렇게 건물이 들어서든지, 아니면 요렇게 건물을 짓든지, 이렇게 어디에다가 건물을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의무선이 아니고 가능선이죠. 근데 도로가 있는데요. 양 사이드의 대지를 물고 들어오더라. 근데 원칙적인 건축선은 어딘데? 라고 하니까 어디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도로 소요 너비가 현재 2m가 있더라. 여기는 필요한 도로 너비가 6m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여기에다가 건물 지을 수 없단 말입니다. 아까 다 배웠어요. 왜? 뭐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통로가 확보돼야 돼요. 근데 여기는 법에서 몇 메다라고 잡아놨어요? 6m로 잡아놨죠. 그럴 때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에다가 건물을 못 짓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디에 짓냐면요. 도로가 부족하잖아. 도로 뭐로부터? 중심선에서부터 필요한 도로 너비의 얼마씩 후퇴해라? 2분의 1을 후퇴하는 겁니다. 2분의 1을 후퇴해서 건선. 그래서 뭐부터 확보하고? 도로부터 확보하고, 요 선이, 이 선이 건축선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지금 녹색 부분으로 제가 피금치는 부분 있죠. 요거는 어디에 흡수돼 버린다? 도로에 흡수된다. 요 부분은 대지 면적 구할 때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끝. 다 배웠습니다. 자, 근데 반대쪽에 양 사이드에 대지를 물고 들어오면 그나마 괜찮은데, 반대쪽에 경사지나 하천, 철도 선로 부지가 있어서 후퇴할 곳이 없는 곳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럴 때는 원칙적인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인데, 만약에 이 도로가 소요 너비에 미달되더라. 필요한 도로 너비는
4m인데 그러면 건축선을 어떻게 했냐면 반대쪽 경계선에서부터 소요 너비만큼을 건축선으로 잡아서 도로부터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만큼은 역시 어디로 도로 부지로 편입된다. 끝. 그래서 대지 면적 구할 때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도로가 있거든요. 10m. 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대지가 있거든요. 근데 허가권자가 야, 이 건축선이다 라고 해가지고 3m를 임의로 지정했어요. 허가권자 임의로. 그러면 건물은 어디에 지어야 되냐면 여기 지어야 돼요. 건축선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지어야 돼요. 그런데 요 후퇴한 부분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가로 세로 10m짜리더라 라고 한다 그러면 토지 면적은 당연히 100입니다. 근데 몇 메다를 후퇴하면 3m를 후퇴했죠. 그죠? 이때 토지 면적이 100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대지 면적이 얼마인지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거든요. 이때 대지 면적은 얼마더라? 100입니다. 똑같아요. 근데 좀 전에 봤던 건축을 후퇴한 부분은 대지 면적 구할 때 포함해서 제외했어요. 왜 이러니까 요거는 누가 정했냐면요. 법에서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걸 법정 건축선이라고 부릅니다. 국민의 재산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요. 법규로 해야 돼요. 법규. 그죠? 법 내지는 규범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허가권자가 임의로 건축선을 정할 수는 있는데 허가권자가 임의로 정했다고 해서 이걸 내 재산권, 내 토지 면적, 대지 면적에서 이걸 제외시켜버리면 허가권자 임의로 내 재산권을 규제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허가권자하고 저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저 원수 봐라. 그래서 건설은 정해집니다. 그러면 내 재산권이 제한을 받거든요. 그래서 건물은 여기에 지키는지 있는데 이때는 대지 면적 구할 때 포함한다, 제한다? 포함합니다.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좀 전에 봤던 법정 건축선은 소유내비 미달되는 도로에서의 건축선이라든지 가각전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대지 면적 구할 때 포함한다, 제한다? 제외하는데 이와 같은 임의지정 건축선은 대지 면적 구할 때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건축선 파트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볼까요? 건축선이라는 것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한계선 내지는 가능성이다. 이러한 건축선은 건물의 건축으로 도로 침식을 막고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반드시 건축선에 맞추어서 지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의무선이 아니다. 건축선이 어디가 되는 게 원칙입니까?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 원칙이다. 근데 소유너비에 미달되더라. 근데 양 사이드의 대지를 물고 도로더라. 후퇴할 곳이 한 곳입니까? 두 곳입니까? 두 곳이죠. 그런데 어디로부터? 중심선으로부터 얼마? 2분의 1. 센터가 중심입니다. 근데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 부지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디로부터? 그죠? 경사지가 있는 쪽 경계선에서부터 소요 너비만큼을 후퇴한 선이 되겠죠. 중심이다. 센터가 다릅니다. 됐습니다. 그림은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모퉁이는 가만히 놔두세요. 시험에 안 내는데 나중에 설명은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건축선 보세요. 지정건축선 아까 앞에다 적어 놓을래요? 지정건축선은 허가권자가 임의로 지정했다. 요 말을 넣어 놓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해요. 허가권자가 임의로 정했기 때문에 대지 면적 구할 때 제외시키면 내 재산권이 허가권자 임의로 내 재산권에 규제를 하는 그런 이상한 결과가 되니까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허가권자가 어디에서 시가지에서 건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도시지역에서 최대 몇 메다? 4m. 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디에서만 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까? 도시에서만. 누가요?
허가권자가요. 누가요? 허가권자가요. 제가 지금 줄친데다가 줄 좀 치놓으실래요? 허가권자만 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만? 도시에서만. 최대 몇 메다? 4m까지를 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건축선을 지정할 때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30일 이상 공고하고 의견 있는 자는 내면 돼요. 고시하면 되고. 자, 여기 중요하죠. 건축선과 대지면적 산정 이게 중요합니다. 5번부터 먼저 볼게요. 소유업이 미달되는 도로에서 도로와 건축선의 면적은 대지면적 구할 때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산입하지 않는다. 도로 모퉁이 대지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각전제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대지 면적 구할 때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두 개는 대지 면적 구할 때 빼요. 근데 아까 봤던 허가권자 임의지정 건축선은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한다. 이게 시험에 나오죠. 허가권자가 시가지 정비를 위해서 건축선을 임의로 지정하면 이 지정한 앞에다가 여러분 이해 편의를 돕기 위해서 임의로라고 말을 넣어주면 훨씬 더 이야기 편해요. 임의로 지정하면 대지 면적 구할 때 포함한다, 제한다? 포함해 줍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200이면요. 연면적을 200까지 쓸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 위에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한번 볼까요? 건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답니다. 건물 및 담장 어떤 부분도 건축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단 지하는 괜찮아요. 줄만 좀 치놓을래요? 도로 면으로부터 높이 4.5 이하에 있는 출입구나 창문은 문을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을 넘으면 되는데 안 된다. 두 개. 객관식 지문에서 자주는 안 내는데 간혹 가다가 냅니다. 근데 이거는 그림으로 한 번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한번 볼게요. 점 볼게요. 도로가 있습니다. 하천이 있고요. 필요한 도로 너비가 4m인 지역이 있습니다. 대지가 있어요. 현재 도로 너비가 3m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건물 지을 겁니다. 자, 필요한 도로 너비가 4m고 현재 폭은 3m고 반대쪽은 하천이 있답니다. 그러면 건물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에 지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건축선은 어떻게 됩니까? 몇 m 붙어야 돼요? 2m, 1m 붙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가 건축될 거냐면 반대쪽 경계선에서부터 소요 너비만큼을 후퇴한 요 선이 건축선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뭘 짓냐면, 뭐를 짓냐면 건물을 짓는 겁니다. 요 대지 위에 이제 건물을 지을 겁니다. 건물 및 담장은 건물 및 담장 어떤 부분도 건축선을 넘을 수는 없다. 건물 및 담장 그 어떤 부분도 건축선을 넘을 수는 없다. 단 지하는 괜찮다. 지하는 넘어도 돼요. 이 건물 이렇게 들어서는 겁니다. 지하는 왜 넘어도 될까요? 첫 번째, 지하는 왜 넘어도 되냐면 보행 및 자동차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지하는 누구 거예요? 지하는 누구 거예요? 요거 좀 누구 거예요? 어이, 똑바로 안 하나, 어이, 아까 봐라. 누구 거야? 지 거지? 지 거잖아. 상관없다니까요. 소유권은 미친다고. 등기부상 등기는 100제곱미터로 되어 있다니까요. 대지 면적이 92뿐이지. 그죠? 그래서 지하는 넘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다시 할게요. 건물 및 담장
그 어떤 부분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는 없다. 단 지하는 괜찮다. 지하는 괜찮다. 지하는 넘어도 돼요. 두 번째, 도로면으로부터입니까? 지표면입니까? 도로면입니까? 지표면입니까? 지표 아니다. 도로면이다. 보고도 못 읽나. 어디로부터?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얼마? 4.5m. 높이 얼마? 4.5m에 있는 출입구나 창문은 문을 열었을 때도 건축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문을 열었었죠, 그죠? 그때도 건축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몇 메다까지는? 4.5m까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만약에 봐봐요, 4.5m인데 높이가 4.5인데 여기에 문을 열어드리면 창이 이렇게 삐져 나오는 거예요. 건축선을 넘어서 버리는 거지. 차가 여기에 서 있다가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에 부딪힐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건축선을 도로면을 갖다가 4m를 확보한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표면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도로면으로부터 몇 m까지 된다? 4.5. 차가 어디로 다녀? 그게 도로면으로 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도로면으로부터 몇 m? 4.5 이하에 있는 출입구나 창문은 문을 열고 닫을 때로 건축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4.5일까요? 터널이나 육교 밑에 보면요, 이런 도로 표지판을 본 적이 있을 건데요. 터널 내지는 육교 이렇게 보면 이게 차량 적재함의 최대 높이를 말합니다. 이게 달라요, 지역마다. 어떤 데 가면 4.3, 어떤 데는 4.7까지 돼 있어요. 2층 버스 있죠? 우리 수도권에서 2층 버스를 만들었잖아. 그때 제일 고민한 게 뭐냐면 2층 버스가 지나가다가 터널이라 들어가면서 위에 부딪히면 되는데 안 되거든. 그 높이를 얼마나 적절하게 측정하느냐. 그 전에 구조물들이 얼마나 터널이나 육교나 이런 것들이 높이를 충분히 확보했느냐. 그게 굉장한 고려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4.5는 화물 적재함의 일반적인 최대 높이를 4.5로 보기 때문에 4.5입니다. 화물차가 어디로 다녀? 도로. 그래서 도로면으로부터 됩니다. 지표가 아니고 어디로부터? 도로면으로부터. 끝. 다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건축선. 자, 좀 쉴까요? 쉬었다가 나머지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